반갑습니다. 지구덴트입니다. 덴트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인 덴트 교육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익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기본 공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조명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될 덴트를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구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덴트 교육 1편 기본 공구입니다. 덴트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폴리카보네이트 가드입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가드는 유리에 기스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스탠 가드를 끼우시게 되면은 물론 두께는 좀 차지하겠죠. 그렇지만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리 사이에 틈새를 벌리는 쐐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쐐기를 좀 더 여유있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에어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 유리 사이 간격을 좀 더 원활하게 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구고요. 그 다음에 펀치와 망치입니다. 물론 이렇게 처음에 배우실 때는 뭐 하나씩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망치입니다. 굉장히 커서 뭐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위험성이 있지만은 큰 망치를 사용하면은 이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계속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급적 이렇게 큰 망치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철물점에 가면은 한 13,000원 정도면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로드입니다. 기본 로드인데 보시면은 이게 투밴드로 꺾여 있어요. 이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뭐 길이는 적당하게 한 50cm 정도 해서 이렇게 두 번을 꺾었습니다. 두 번 꺾어가지고 이 꺾은 길이가 보통 10cm 내외입니다. 뭐 9cm에서 한 11cm 사이 정도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다. 이 기본 로드 한 개. 끝은 좀 더 뭉툭해도 됩니다. 제가 이건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끝이 약간 뭉툭하죠? 이렇게 초보들에게는 끝이 좀 뭉툭한 거 한 개, 좀 뾰족한 거 한 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좀 더 갖춰야겠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앞부분에 팁이 교환되는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팁을 풀러서 거꾸로 꽂게 되면은 아까는 뾰족했고요. 이건 약간 더 뭉툭한데 이런 로드가 한 개 있든지 이렇게 셋 중에 뭐 한 가지만 있어도 기본 교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명이 있어야겠죠. 이 조명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조명은 거의 덴트에서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흡착식입니다. 흡착식 조명. 그리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가능하죠. 이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조명이 하나 필요합니다. 저는 배터리를 이용했는데요. 그냥 아답터로 전기를 바로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이렇게 스탠드에서 사용하는 이런 조명을 또 세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장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이렇게 삼각 스탠드를 구입하셔서 스탠드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이 조명을 자석시로 붙여서 이렇게 세팅하는 이런 조명을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세팅입니다. 이렇게 덴트 교육에 있어서 딱 필요한 공구만 제가 한번 이렇게 찝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장비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업체마다 쓰는 로드, 펀치, 망치 다 다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갖춰주면은 내가 혼자 연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추천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물론 이 장비를 개인적으로 다 구입하게 되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알리에서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제작도 해야 되고 꼭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문의하시게 되면 제가 기본 장비를 이렇게 세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장비를 세팅을 했는데요. 그럼 실전에서 정말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거까지는 오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세기를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처음에 하니까 이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그냥 배우긴 좀 힘들죠, 그죠? 뭐 덴트 배우고 싶은 분은 이렇게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유리 사이를 벌려줘야 됩니다. 유리 사이를 벌려줄 때는 이쪽에 앞쪽에 가게 되면은 유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유리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앞쪽에는 유리가 없겠죠. 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유리가 보이죠. 유리를 앞쪽에다 꼽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근데 간혹 실수로 안쪽에 꼽아가지고 로드를 넣어서 유리가 기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유리가 있으면은 유리 바깥쪽에 이렇게 살짝 꼽아야 되는데요. 꼽을 때도 이걸 옆으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쫙 끄면 유리가 기스가 납니다. 유리 끝단만 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꼽아주셔야 돼요. 유리 끝단만 된다 생각하시고 벌려주셔야 돼요. 유리 바깥쪽으로 해요. 간혹 유리 안쪽으로 해가지고 썬팅 필름에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특히 기본적인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가드입니다. 그 가드를 벌린 그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유리와 유리 바깥 사이에 이 가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쐐기를 빼시고요. 쐐기를 가드 앞쪽에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아준 이유는 스댄 가드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스댄 가드를 연습할 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넣어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영상 보고 와, 안 들어가는 공구 안 들어가는 차도 많은데 왜 꼭 넣어라 하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에어펌프죠. 쐐기를 내가 원하는 타점에 가드 중앙에다가 가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쐐기는 이쪽 가에다 하나 넣고, 그 반대편에, 이건 가급적이면 로드가 들어가는 방향에 이 에어 펌프를 넣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쪽에 되면은 덴트를 하다가 이 손잡이에 걸리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서 이 간격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가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또 빼다가 유리가 기스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긴 것은 이렇게 들어가다 이렇게 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체에 대해서 손잡이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를 좀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손잡이가 큰 것은 특히 썬바이즈에 잘 데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로드 손잡이가 좀 분리된 타입이면 더 좋겠죠. 가드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쓰다 빠지면 밖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놓으면 쓰다 빠지면 안으로 빠지고요. 그건 뭐 알아서 사용하시고요. 어떻게 로드를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덴트 작업이 끝났을 때 이걸 또 빼는 순서가 있습니다. 뺄 때 특히 유리가 기스가 안 나게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로드를 빼시고요. 그 다음에 뺄 게 이 에어 챔버인데요. 에어를 빼시고, 그러면 쐐기를 빼시는데, 쐐기를 뺄 때는 쐐기를 빼고 폴리카보네이트 가드 옆에 다시 꼽아주세요. 그러면 스텐 가드가 수월하게 빠집니다. 유리에 데미지 없이. 그 다음에 쐐기를 빼시고요. 원래 유리와 간격이 좀 빡빡한 차들은 이렇게 쐐기를 살짝 벌려주고 빼면 되지만은 그냥 빼실 때에는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유리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BMW 차량이 유리가 기스가 잘 납니다. 특히 신차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 전에 유리를 닦아가지고 안팎에 기스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도 하시고요. 또 항상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창문을 올려가지고 유리에 데미지를 먹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유리에 기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이 끝나면은 창문을 올리고 알콜로 유리를 한번 닦아보죠. 유리를 닦아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철수를 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덴트를 교육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본네트로 많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본네트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네트는 자세도 수평이고요. 조명도 잘 얹어지고요. 자세가 좋아요. 공구도 잘 들어가요. 연습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본네트를 하다가 이 도화 쪽에 가게 되면은 도화는 자세가 이제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낯설어요. 자세가 힘들어요. 허리도 아파요. 여태까지 본네트에서 배운 교육이 많이 활용이 안 돼요. 자세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도화에서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은 본네트는 연습을 안 해도 로드가 잘 들어가고 자세가 좋고 허리도 안 아프고 조명도 마음대로 조명도 보기 편하고 하기 때문에 본네트는 당연히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덴트를 처음 배우고 싶은 분은 꼭 도화를 가지고 연습해라. 자기 차 도화를 하든지요. 폐차장산에 떼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도화나 휀다 쪽에 문콕이기 때문에 본네트를 굳이 연습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꼭
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덴트 기본 공구와 그 다음에 기본 넣는 방법,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제 덴트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음 영상을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또 알람이 뜨겠죠. 덴트를 배우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은 기본 교육은 자기 혼자 연습을 하고 또 실제 안 되는 부분은 업체에 방문해서 업체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하면은 교육기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교육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번지하는 방법, 망치질하는 방법, 로또를 넣는 기본 방법 이런 걸 알고 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 교육기간도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번지하는 방법, 망치하는 방법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